자, 이번엔 여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진출자를 가리게 되는 예비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 전인 어제는요,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도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놓고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신법단지가 있다고 갑자기 그러셔서 사실관계를 확인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또 여기 있습니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공고 내신 걸 보세요. 사업 공고를 직접 내셨잖아요. 그거를 자꾸 우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저는 포퓰리즘 있고 우리 후보님의 그 정책은 왜 포퓰리즘이 아닌지 그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출함으로 해서 그냥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작다. 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대표님, 1차 토론회부터 4차 토론회까지 대충 다 보셨죠? 네,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그냥 이재명 지사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모든 후보들이 집중 공격하는 모양새 4차까지 계속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럼 추미애 장관 전 장관만 빼고 예.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네. 그 이재명 지사를 말 그대로 맹폭을 했는데 특히 박용진 의원이 가장 앞장섰던 것 같고요. 네. 1차부터 4차까지 거의 동일한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물론 지금 여론조사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은 뭐 필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이제 좀 눈길을 끄는 건 뭐 아까 박용진 의원 할 때 자료 여기다 약간 감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최대한 자제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옛날에 이재명 지사의 그 특유의 강한 이미지, 공격적인 이미지가 어찌 보면 좀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네.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냥 묵묵히 돼. 근데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정도로 네. 이제 대응하는 그 모습 좀 보셨을 텐데요. 이재명 지사가 내가 당할 수밖에 없지만 네. 당할 때 나도 싸우는 모습보단 경선 후에 원팀을 강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전략을 가지고 시종일관 똑같은 네. 프로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전략은 계속 똑같았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 같이 공격에 하나 밀어내는 점점 정도로, 바뀌어갔다. 자, 마지막 TV 토론회, 네 번째 TV 토론회에서는요, 다소 낯선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엄근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도요, 이재명 지사에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하신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바꾸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받아서 타당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과정을 가지고 말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억울하다. 자, 이재명 지사를 윤석열 전 총장에 비유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영남 역차별, 사생활 논란, 뭐 거의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했는데요. 경기도 공관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까지 거론하는 과정에서는요, 두 사람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에게 적극적인 공세 모습을 보인 이낙연 전 대표. 글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뭐 이미지를 좀 바꾸고 전략을 바꿔가는 겁니까? 강한 모습으로? 너무 지금까지 부드러웠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 착안해서 마지막 토론회 때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네. 이재명 그 지사하고 각을 확실히 세우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이 2위로서 더 약진할 수 있다, 가능성들. 그리고 지금 당내라든가 국내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어떤 불안정성, 기본소득에 이런 것이 상당히 그 개혁적인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특유의 캐릭터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이낙연 후보가 자꾸 공격하는 건데, 결국은 그럼으로써 자신의 격차를 올려서 이것이 이후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 뭐 그런 전략하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4차 토론에서 내가 당신하고 같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낙연 지사의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점차 오르고 있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요, 32.4%,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9.4%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여전히 2위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과 지난 5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2주 만에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0%포인트 정도 좁혀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상승세가 자, 이 결과를 보면 좀 심상치가 않다. 지금 상승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토론 과정에서 1대8로 집중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맹폭을 당한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과정에서 친문 세력이 한쪽으로 몰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가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몰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 대부분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검증이 많이 됐어요. 네. 나름대로 이제 본선에 여야 대결할 때도 충분히 네. 효과가 있을 정도로 검증이 됐는데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신복지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이 안 됐어요. 네. 나중에 이제 그게 검증이 될 때 어떻게 될지는 아하.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재명 지사는 어제 이른바 바지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드립니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그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런가? 자, 할 필요가 없겠죠? 설마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이 말을 한 건 제발 물어보지 말아라라고 이제 선 차단하는 듯한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오직 답답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냐. 근데 저 발언은, 바지 발언은 여성들에게 네.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발언이죠. 여성들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사실상 김부선 씨도 그 전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뭐 아주대병원에서 다 근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잊을만 하면 김부선 씨가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김부선 씨가 얘기하니까 저 논란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주겠느냐. 도덕성에 있어서. 네. 저는 별로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관심만 끄는 그냥 국민들이 봤을 때 재미있네. 네.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아까 백 변호사께서 이 TV 토론회 4번을 거치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잠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경기지사 당선이 확실시 되던 이재명 지사는요. 당선 소감을 묻는 인터뷰 과정에서 보인 언행으로 상당히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영상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 그리고 아까 그런 걸 또 물어보겠습니까? 발언, 그리고 지금 예전에 2018년 저 때도 김부선 씨 관련 질문이었거든요. 네. 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좀 따져보기로 하면 네. 저때 당시에 경기지사 막 당선된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 먼저 당선인 소감을 내가 우리 국민 스스로의 삶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에게 부여된 역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서 확고하게 책임져야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자기가 경기지사로서 전체 도정에 대해서 내가 공약한 것들을 잘 이행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앵커가 물을 때는 김부선 씨의 관련 그런 여자 문제를 대해서 무슨 책임질 거는 책임진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만 그때 모습하고 지금 보면은 그때 막 사실 설령 앵커가 그런 식으로 잘못 생각해서 물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거는 잘못이라고 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시인하고 사과했잖아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김무선 씨 관련해서 답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답해서 되겠냐, 바지 꼬내릴까요? 그렇게 답하면 되겠냐 하니까 이번에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시인하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은 저는 분명히 바꾸어진 부분이 있다. 네. 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격 쉽게 못 바꾸거든요. 갑자기 불을 하는 건 쉽게 안 바꿔져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하더라도 갑자기 누가 물었을 때 불을 하는 거는 그게 약간씩은 남아있을 가능성은 앞으로 그래도 있다고 최대한 봐요.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